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처에 실린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은 The 1000 Chinese Pan Genome Empowers Medical and Population Genetics. 우리말로 옮기면 중국인 1000명의 판게노미 의학과 인구 유전학의 새로운 길을 열다 정도가 되겠네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인 7,110명의 유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조립해서 지금까지의 표준 유전체 지도에 얼마나 많은 빈칸이 있었는지를 보여준 연구예요. 먼저 이 연구가 왜 의미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인간 유전체 지도라고 부르는 건 사실 한 사람의 DNA가 아니에요. 2003년에 완성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후로 계속 업데이트된 GRCA38 그리고 최근엔 CHM13이라는 참조 서열이 전 세계 연구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 표준 지도들은 출처가 극도로 편향돼 있어요. 대부분 유럽계 개인의 유전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문제는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이 훨씬 넓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엔 평균적으로 DNA의 약 0.1%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작은 차이가 어디서 생기느냐에 따라 질병 감수성 약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아시아인 특유의 변이들은 표준 지도에 아예 빠져 있거나 지금까지의 도구로는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판게놈이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유전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유전체를 한꺼번에 모아 한 인구 집단이 가진 서열의 총집합을 지도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2023년엔 휴먼 판게놈 컨소시엄이 57명의 다양한 조상을 가진 샘플로 그 이후 중국 판게놈 컨소시엄이 36명의 중국인으로 판게놈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표본이 너무 작아서 의학 연구에 쓰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자들이 이 연구로 풀려고 한 질문은 뭐였을까요? 저자들이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판게놈의 표본 수를 한 차수 크게 올리면 지금까지 놓쳐왔던 어떤 변이들이 드러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변이들은 실제로 질병이나 형질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 10,000명 규모의 중국인 판게놈 오마이KCP 프로젝트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였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볼게요. 연구팀은 처음 379명을 모집했어요. 대부분은 한족 집단이었고 일부 다른 민족도 포함됐어요. 그중 59명은 하이피사이라는 방식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로 서열을 읽었고 나머지 총 61명은 중간 정도의 커버리지로 읽은 다음 판게놈 정보를 써서 다시 조립하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했어요. 이 방법을 판게놈이 도와주는 조립 PI가 워크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최종적으로 1,160명의 양쪽 염색체가 따로 조립된 디플로이드 게놈이 완성됐어요. 한 명당 평균 조립 크기는 2,000 출것, 그러니까 약 30억 염기쌍이에요. 정확도를 나타내는 큐빅 값은 평균 46, 이건 10만 염기당 2.5개 정도의 오류만 있는 수준으로 꽤 높은 품질이었어요. 이 데이터로 저자들은 1KCP 판게놈을 구축합니다. 판게놈이 완성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변이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 차이가 어떤 유형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RKCP에서 발견한 변이는 크게 4종류입니다. 작은 단일 염기 변이, 중간 크기의 구조 변이, 반복 서열 영역의 변이, 그리고 흥미롭게도 다른 변이 안에 또 변이가 들어있는 중첩 변이까지요.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뭘 찾았을까요? 첫 번째 큰 발견은 표준 지도에 없던 서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RKCP 판게놈에는 GRCA38과 CHM13 어느 쪽에도 없던 서열이 2억4,900 5억간 우리말로 4억 염기쌍 넘게 들어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은 전체 인간 유전체가 약 30억 염기쌍이니까 그 13%에 해당하는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 중 26억 욕성 EOMB에는 실제로 유전자의 일부거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이 조절 요소, 예를 들면은 프로모터나 인핸서 같은 기능을 가진 영역들이 들어 있었어요. 변이 카탈로그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단일 염기 변이가 약 3,540만 개, 50bp 이상의 구조 변이가 30개, 반복 서열이 4,5,575개, 그리고 중첩 변이만
86만 개 정도 잡혔어요. 이 정도 규모의 카탈로그는 이전 판게놈에서는 볼 수 없던 수준이에요. 이 중에서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질병 관련 유전자, 즉 의학적으로 중요한 유전자 안에서 발견된 변이들이에요. 저자들은 OMIM이라는 질병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유전자들을 뒤져봤는데 이들의 엑손 영역,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드는 그 실제 코딩 영역 안에서 이 구조 변이가 1,013개 발견됐어요. 이 중에는 이미 병원성으로 알려진 변이도 74.6%나 포함됐고요. 이건 기존 짧은 서열 분석에서는 거의 잡아낼 수 없던 변이들이었어요. 자, 반복 서열의 확장, 즉 병적으로 늘어난 반복 모티프도 많이 찾아냈어요. FRA11A라는 염색체 취약 부위와 관련된 시아메노 월에80 유전자에서 확장이 발견됐고 이미 알려진 RFC1 유전자에서도 ACGG, AGG 같은 모티프 확장이 확인됐죠. 반복 확장은 헌팅턴병, 근위영양증, 프리드리히 운동실조 같은 여러 유전 질환의 원인이에요. 판게놈 접근법은 이런 병적 반복 서열의 길이까지 개인별로 정확히 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요 다음으로 저자들이 한 건 유전 변이가 유전자 발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거였어요. 일오잼, 일명의 RNA 시퀀싱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른바 판버리언트 EQTL 분석을 수행했죠. 그 결과 작은 변이뿐 아니라 구조 변이, 반복 서열, 중첩 변이까지 포함한 복합 변이 EQTL만 4,256개를 찾아냈어요. 이건 지금까지의 단순 SNP 기반 분석으로는 놓치던 조절 관계들이에요. 예를 들어 A담생과 MIND-ER2 유전자의 발현을 크게 조절하는 인엔서에 들어간 중첩 변이 MAD1L1 유전자 근처의 반복 서열 모티프가 발현을 변화시키는 사례들이 새롭게 드러났어요. 한 가지 특히 흥미로운 사례는 HP 유전자 클러스터예요. HP 유전자는 헤모글로빈을 잡아주는 합토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요. 저자들은 10kcp 판게놈에서 이 영역의 구조적 변이형을 4가지 찾았어요. 그중 HP1, HPR 결실 타입은 동아시아인에게 상대적으로 흔한데 이게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와 유의하게 연관돼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기존 짧은 서열 데이터로는 이 영역의 매핑이 어려워서 놓쳤던 관계였죠. 지금까지 발견을 정리했으니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볼게요. 이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아시아인 맞춤형 정밀 의료를 위한 기반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유전체 연구 대부분이 유럽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인에게만 나타나는 희귀 변이나 특정 질병 감수성을 제대로 분석하기가 어려웠어요. 16kcp는 이 격차를 좁히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작은 변이만 보는 기존 유전체 연관 분석 방식, 즉 GWAS의 해상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저자들은 216개 형질에 대한 기존 GWAS 결과와 EQTL을 결합해 분석했더니 복합 변이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109개 신호를 발견했어요. 이 중에는 혈소판수에 영향을 주는 GSTM1 유전자 근처의 18천 염기 결실처럼 어떤 변이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그 사례들도 있었고요. 저자들은 더 실용적인 도구도 만들었어요. 임퓨테이션 패널이라는 건데 개인의 유전체를 저가 시퀀싱으로 대충 읽은 다음 이 패널을 참고해서 빈 부분을 정확하게 추정해내는 도구예요. 6kcp 임퓨테이션 패널에는 SNB 2,130만 개, 구조 변이 10만 개, 중첩 변이 148만 개, 반복 서열 길이 변이와 모티프 변이 HLA 알릴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유전체 연관 분석의 정확도를 끌어올릴 전망이에요. 물론 이 연구도 완벽하진 않아요. 남은 과제들을 살펴볼게요. 가장 큰 한계는 샘플의 대부분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만 해도 55개 이상의 민족이 있고 동아시아 안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넓은데 한 집단에 치우친 판게놈은 여전히 특정 지역을 대표하기 어려워요. 저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몇 가지 제약이 남아 있어요. 아직 염색체 전체의 하플로타입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기술은 완벽하지 않고 인델, 그러니까 짧은 삽입 결실의 정확도 문제도 남아 있어요. 특히 고도로 반복된 영역, 위성 DNA 같은 곳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예요. 그럼에도 방향성은 분명해요.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여러 인구 집단의 대규모 판게놈이 모여 하나의 인류 판게놈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유전체를 읽었을 때
어떤 민족 집단에 속하든 비슷한 수준의 분석이 가능해지고 정밀의료가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의료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표준 유전체 지도에는 아직 그릴 곳이 많고 처음 차이니즈 판게노메은 그 빈칸을 상당 부분 채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수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달아둔 원논문 링크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